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는요, 홀란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근 홀란이 엄청 잘하고 있지만 큰 경기들에서 뭔가 맨시티가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홀란이 있는 게 과연 맨시티한테 이득인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찾아본 거는 바로 아그라보너의 이 방송에서 발언을 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제 아그라보너가 방송에서 이제 홀란이 없는 게 맨시티의 팀 플레이는 좀 도움이 된다. 이제 그가 최전방에서 패스 오기를 좀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패스 플레이에 연결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패스를 좀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공의 연결가 무관하게 상대 수비를 괴롭히면서 득점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전술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그라보너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약간 좀 흥미로운 발언이네요. 이 발언에는 좀 다르들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반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반 정도는 조금 가혹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난 시즌 맨시티의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맨시티는 제로톱 전술을 썼어요. 이제 제주스를 측면 위주로 쓰기도 했고, 네. 포든이 제로톱으로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제로톱 전술을 썼는데, 이때 이제 맨시티는 공격진이 스위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래부터 공격 전개를 빠르게 하는 형식을 사용해서 빌드업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좋았죠. 근데 올 시즌에 홀란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공격진의 유기적인 스위칭이나 아니면 측면으로 빠져주는 미끼 움직임 같은 게 많이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홀란드의 책임이 없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왜 공감을 하는 게, 첼시도 지난 시즌에 루카쿠가 들어오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거든요. 이제 하베르츠 제로톱을 쓸 때는 하베르츠가 측면으로 빠지거나 그 공간을 이제 마운트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루카쿠가 가운데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좀 답답한 공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올 시즌 맨시티에도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나오는 게 좀 더 경기력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거를 홀란드가 경기력을 망친 주범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가혹한 게, 이런 움직임과 전술을 요구한 건 결국은 감독인 펩이기 때문에 이게 홀란드가 물론 경기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홀란드 잘못이냐고 할 수 있냐. 또 윙어와 풀백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은 거는 홀란드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어느 면에서 동의를 하는 게, 이제 홀란드가 아무래도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선수보다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시티는 횡적인 전개를 통해서 경기의 컨트롤을 강조하는 팀인데, 이제 종적인 홀란드의 움직임에 맞춰서 패스를 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될 수가 있어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공을 줬을 때 그것이 수비진한테 막히면은 이제 그것이 역습 찬스로 이어지거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고, 경기 컨트롤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홀란드 선수한테 과감한 패스를 주는 게 굉장히 맨시티 입장에서 좀 위험한 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란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술적인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도전적인 시도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맨시티 선수들은 이제 홀란드한테, 전방에 기다리고 있는 홀란드한테 공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에 뿌리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선수들한테 패스하는 게 베스트 옵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홀란드를 계속 배제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고립되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홀란드는 좀 앞으로 침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거기다만 계속 볼을 넣어주면은 맨시티가 추구하는 그런 주도권을 계속 가져오는 그런 축구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런 이제 홀란드 선수가 패스가 거기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베스트겠지만, 물론 마무리를 못하고 거기서 공을 뺏기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맨시티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펩 입장에서도 무조건 다이렉트한테 홀란드에 공을 주지 말라라는 요구가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 어쩔 수 없는 이제 펩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펩이 이것도 요구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뭔가 이런 홀란드가 지금 경기 관여가 적은 거는 맨시티가 홀란드가 그냥 단독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맨시티 팀 안에서 좀 약속된 플레이다. 어느 정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딜레마고, 그리고 맨시티의, 그리고 아까 윙어와 풀백들이 좀 폼이 안 좋다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이제 이번 시즌에 칸셀로 선수가 특히 저번 시즌보다 더 못한 경기 관여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월드컵 전에서부터였죠. 네. 그때 이제 11월, 12월서부터 폼이 점점 안 좋아졌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폼이 안 좋아지고 네. 있는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칸셀로가.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줄어들게 되면서 홀란드 선수에 대한 지원도 조금 부족해지고 물론 홀란드 선수는 막 직전 경기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에 비해 좀 이제 뒤에서의 수비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칸셀로 선수도 점점 이제 막 앞으로 나가서 예전에는 도전적인 시도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도전적인 시도 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홀란드 선수가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홀란의 스탯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18경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는데요. 네. 25골 3어시스트를 일단 기록 중입니다. 뭐 스탯상으로는 도저히 이런 선수가 있었나. 전무후무하죠. 자, 메시, 호날두 이후로 정말 새로운 정말 스코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50골이 가능한 페이스입니다, 지금. 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맨시티 2선 자원을 보면은 사실 또 홀란드 선수가 이제 100% 활약을 물론 스탯은 정말 좋지만 이게 100% 활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존재를 하는데 맨시티 2선 자원을 보면은 다 마레즈, 그릴리시아 같은 네. 약간 좀 안으로 그렇죠. 움직이는 인사이드 포워드 형태죠. 네, 그런 자원들밖에 없거든요. 이제 풀백들마저도 심지어 이제 워커는 사실 측면에서 막 크로스를 준다 이런 옵션을 좀 기대하기 힘들고 칸셀로도 이제 왼쪽에서 주로 뛰면서 안쪽으로 좁혀도는 네.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백이나 이선 중에서도 이제 측면으로 좀 넓게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세르히오 고메즈밖에 없는데 이 선수는 못하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측면에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 선수가 이제 정발 크로스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측면에서 가운데 있어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중앙에 선수가 많이 몰린다. 그래서 홀란드 선수가 있는데 거기 선수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이거는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바레스가 빠져준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그릴리시나 마레즈 간의 연동이 될 텐데 그렇죠. 저도 홀란드는 그냥 그래서 가운데 박혀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들어와도 그들과의 연계에서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 시즌에는 이제 포든이나 제수사 쓴 선수가 이제 가짜 9번 롤을 수행을 하면서 그 앞에서의 이렇게 유기적인 스위칭이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좋은 장면들이 나온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 이번 시즌은 좀 다이내믹감이 부족하다라는 좀 정적이죠. 속도도 좀 줄어들고. 오히려 역습 상황이나 이런 것에선 홀란드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더 엄청나죠, 효과적이고 진짜. 네. 효과적이고 더 다이렉트한 역습이 가능해졌지만 오히려 지공 상황에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지공 상황에서 헤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보면은 그렇게 중앙에서 약간 홀란드 선수한테 이제 상대방 수비수가 2-3명이 붙다 보니까 네. 고립돼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러면 그 공간을 좀 메워주거나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좀 기동력이 저하된 베르나르도 실바나 긴도안 같은 선수도 폼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부진도 홀란드 선수의 최근 고립에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란드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맨시티의 상황상 뭐 지금 윙어들도 안으로 들어오고 지금 중앙 미드필더도 크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풀백들도 지금 측면으로 벌리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홀란 쪽으로 다들 모여서 홀란이 뭔가 고립되는 그러니까 사실 홀란하고 윙어나 미드필더하고 같이 있으면 당연히 윙어 미드필더를 거쳐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뭔가 혼란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한 것도 지공 상황의 한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번 이적 시장 때 이제 홀란드보다는 케인을 메인 타겟으로 노린 게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케인이 홀란드보다 아무래도 전방에서도 좌우나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면서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며 그리고 케인 선수는 제공권도 좋고 뒤에서 이제 치명적인 패싱이나 이제 이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케인이 내려앉아서 패싱 능력을 보여줄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더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케인이 만약에 왔었다면 지금 홀란드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맨시티에 있어서 더 좋은 완벽한 합이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케인 이적설이 나왔을 때 네. 맨시티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 물론 이제 케인이 홀란만큼 폭발적인 스피드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다르고 그냥 지난 시즌에 수행했던 가짜 9번들 그 역할 그렇죠. 그대로 수행하면서 뭐 공격볼 경합이나 이런 것까지 더 잘해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완전 업그레이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는 케일이 진짜 사실 맨시티의 마스터 키였는데 물론 홀란 선수도 이번 시즌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케인과 맨시티의 궁합이 좀 더 아깝다. 와 이거 됐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홀란드의 최근 상황이었습니다. 홀란드가 보면은 확실히 대단한 선수인 건 맞는데 사실 저는 처음 영입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맨시티에 맞는 선수인가?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나 아니면 잘츠부르크에서 뛰었을 때는 진짜 뭐 지금보다도 더 맨시티와는 안 맞는 선수였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약간 맞춰주는 면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종적인 선수를 맨시티가 어떻게 활용할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이제 홀란드한테 좀 맞춰주는 판단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침수 패스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뭐 만들려고 안 하고 결국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맨시티 팀 컬러 자체가 약간 바뀌는 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예준이 말고 다른 예준이가 얘기했던 네. 건데 이제 홀란드 영입으로 인해서 펩이 좀 더 보수적인 네, 축구를 하게 맞아요.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게 이제 맨시티는 그동안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이제 포든이나 제주스의 그런 폴스 라인을 통한 좀 유기적인 움직임을 했는데 이제 홀란드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전방에 있게 됨으로써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냥 홀란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은 대부분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펩이 이제 정통 스트라이커가 있게 됨으로써 보수적인 축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은 뭐 지난 시즌에 경기력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거는 결국은 스트라이커가 없어서였거든요. 득점력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력이 좋았다고 모두 추억을 하지만 그거는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약간 추억 보정도 약간 들어간 거고 사실 큰 경기에서 실패를 분명히 맨시티가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만약에 지금 올해 홀란드가 이렇게 맨시티의 경기력을 좀 떨어뜨렸음에도 그냥 결과를 만약에 가져온다면 뭐 이런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좀 더 취약 포지션에 대한 영입과 네. 선수 물갈이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점 더 이제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기동력이 떨어져 보이고 좀 클래스에 맞지 않은 선수들이 몇몇 보이기 때문에 이제 김도환 같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좀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에서 좀 이제 최근에 케빈 데브라이너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영향력이 커지면 좋은 거지만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이 선수한테 팀이 좀 휘둘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제 일례로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막히면은 맨시티 공격부터 막히는 모습이 네. 많이 나타났거든요. 최근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감독이었던 테나우도 그에 대한 맞춤 점수를 준비를 해왔고 이제 다른 팀들도 점점 이런 맞춤 점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이제 데브라이너 선수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스쿼드를 돌아보면은 데브라이너의 자리를 뭔가 메꿔줄 만한 그 역할을 좀 대신해줄 만한 선수가 크게 안 보이는 건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한테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제 최근에 바르셀로나 이적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약간 경기 외적인 요소도 있었고 특히 이제 월드컵 이후로 좀 폼이 좀 굉장히 내려온 모양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음 시즌에 중원 조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칼빈 필립스가 눈 게 너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 필립스는 부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상에서 돌아와서는 또 약간 애티튜드 논란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체중 관리가 안 실패를 된다. 하면서 시즌 중에 그러긴 네. 쉽지 않은데 사실. 그리고 맨시티까지 와서 솔직히 자신이 이제 갈 수 있는 빅클럽인데 빅클럽 가서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빅클럽 가면은 아자르야? 진짜 뭐야? 약간 도전하려는 그런 도전 의식. 내가 예. 여기서 해보겠다라고 드디어 생각을. 여기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보통 이러지.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체중으로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월드컵까지 갔다 온 선수가 네.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이제 월드컵에서 경기를 많이 뛰지는 않았지만 계속 활약을 하는데 어떻게 살이 찔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스 같은 선수가 원래는 롱패스나 이런 것들을 네. 바탕으로 역습 전개에 좀 더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이런 선수가 누워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맨시티도 중원에 대한 새로운 피해 수혈이 필요하고 그리고 측면 자원의 영입도 한두 명 좀 직선적인 옵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이제 맨시티 주전급 윙어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지만
조커로 쓸만한 선수 이런 선수의 영입에 한 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 네. 그럼 결국은 홀란과 맨시티의 궁합이 좀 잘 맞는 걸까요? 아니면 궁합은 좀 잘 안 맞지만 그냥 홀란드가 잘하는 걸까요? 저는 홀란드 정도 되는 선수면은 어느 팀에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력과 그런 퀄리티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팬들이 기대했던 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스트라이커만 오면은 완성이다 아 맞아요. 라고 했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그 전술에 홀란드를 갖다 댔는데 딱 맞지는 않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합이 100으로 치면 한 70? 아. 70 정도? 네,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홀란드와 맨시티의 궁합은 잘 맞지만 마스터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근데 그런 사이가 있잖아요. 보통 친하긴 한데 친하진 않은 사이.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잘 맞는데 완벽하게는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프로 비어 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다른 걸로 채워 넣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다른 선수의 영입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제 홀란드의 역할에 대한 수정, 그리고 아니면 전술에 대한 약간의 고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결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홀란드가 지금 18경기 25골이잖아요. 리그에서만.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이런 선수한테 뭐 딴 걸 바랄 게 있나. 사실 뭐 맨시티가 그렇게 빌드업을 열심히 하고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도 결국 골을 넣고 승리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있다면 그냥 이 선수한테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공 열심히 돌리고 점유를 하고 뭐 아름다운 축구를 펼쳐봤자 뭐 사실 그게 골을 넣어야 이기니까. 결국 목표는 득점이기 때문에 펩이 맞춰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저는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네. 솔직히 많이 맞춰주고 보수적인 있다고 운영을 생각해요. 통해서 네. 맞춰가는 중에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펩의 약간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약간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 이 펩이 혼란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억지로 바꾸려다가 선수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홀란드 같은 선수는 어쨌든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선수는 이 선수대로 두고 그냥 그 선수한테 팀이 어떻게 이 선수를 더 잘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 이 선수가 있을 때 팀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그거를 좀 감독이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 아닐까? 뭐 이 선수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홀란드 선수 이미 뭐 잘해주고 네. 있는데 사실 뭐 거기서 좀 더 패스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갖추면 괴물이고요. 그건 이제 진짜 거의 메시 호날두급으로 진짜 올라가는 음울 거죠. 대전 네. 바로 해야죠. 네, 맞아. 음울 대전 바로 네. 올라가야죠. 그렇게 되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이제 감독의 전술 수정이나 이런 게 네. 이루어지는 게 선행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홀란드가 어쨌든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맨시티 전체 팀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수정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뇌피셜을 한번 뇌피셜 시간인가요? 네, 한번 지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한테 좀 훈수하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측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전술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맨시티 전술이 많이 단조로워졌지만 아직도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전술보다는 조금 복잡한 편이긴 하거든요. 엄청 복잡하죠. 이제 풀백들이 네. 언더래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측면에서의 스위칭이 연결이 돼야지 풀리는 전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단순한 풀백의 직선적인 오버래핑이나 아니면은 윙어가 벌려주는 플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펩이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게 안 된다면은 뭐 영입을 해야죠. 네. 윙어를 영입을 한다거나 풀백을 영입을 한다거나 해서 조금 풀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결국에는 영입을 해야 된다는 쪽에 손을 야, 드는데 또 해야 돼. 이렇게 많이 썼는데 돈을. 제시하는 해결책은 네. 이제 저번 시즌에 활용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홀란 선수가 막 폴스 9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네. 그런 방안을 참고를 해서 이제 더브라이너 선수와 홀란 선수를 전방에 올리고 이제 중원에 영입을 한 전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원에 뭔가 퀄리티 있는 선수가 들어오면 뭐 최근 데브라이너가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역할도 좀 나눠 받을 수 있고. 네, 벨링엄 사라고. 네. 벨링엄 좋죠. 저는 벨링엄이 퍼펙트한 핏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왼쪽 메잘라도 되고 측면 가담도 잘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을 것 같네요. 네, 맨시티가 이제 긴도안이나 다른 선수들 빨리 쳐내고 중원에 수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풀백 라인도 물론 지금 워커 칸셀루라는 든든한 풀백 라인이 있지만
세르히오 고메즈라는 애매한 풀백도 빨리 쳐내고 새로운 영입을 해서 어쨌든 풀백 라인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했던 벨링엄의 영입이겠죠. 벨링엄이 필요하다. 벨링엄이나 해결책은 벨링엄. 아니면 다른 준수한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 그게 선행되어야 될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맨시티의 스쿼드상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네, 맨시티의 중원만 보자면은 뭔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의 전성기가 지난 선수도 있고 좀 폼이 내려온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은 확실히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축구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그렇듯이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돈이 좋아. 뭐 몇십 분을 떠들어도 네. 결론은 돈이네. 돈을 써야 영입해라. 근데 부족함은 사실 돈이 없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긴 합니다. 네.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느낌 돈이 부족한 거다. 네, 돈이 그런 부족한 거죠. 네, 그런 돈이 얘기가 부족했다. 있죠. 네, 정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많이 좀 맨시티가 자원을 빨리 만들어서 영입을 해야 이런 문제가 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시즌 끝나고 만약에 맨시티가 챔스 우승한다면 이런 얘기 다 부질없겠지만 이런 얘기가 다 부질없죠. 그 홀란드 짱이다. 바로 동상 가야죠. 바로 그냥 진짜 동상 채워줄 네. 것 같은데요. 챔스 만약 우승이면 동상이죠. 챔스 우승에다가 물론 지금 이제 리그 득점왕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런 페이스로 가면은 시즌 40골 정도는 네, 무조건 기대해봐도 네, 괜찮은 수준이니까.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아니 어떤 이적생이 이적 첫 시즌에 40골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뭔가 프리미어리그 기록도 노려볼 만한 확실히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오버 이 시즌 몇 골을 넣을지 그다음에 최근 맨시티가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혼란의 영입이나 아니면 사용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에서 해축팬 저희가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충무이키한 이름으로 저희가 하이라이트 편집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충무이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